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제작 발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모시고 싶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24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법으로 쌓은 철옹성 안에서 숨겨졌던 위선의 삶, 그리고 욕망, 그리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폭로이자 가진 자들의 추락을 그린 스캔들입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김선아 씨와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죠. 안재욱 씨를 비롯해서 이미숙 씨, 송창영 씨, 송영창 씨, 그리고 신구 선배님, 그리고 오현경 씨까지 정말 믿고 보는 배우들의 라인업으로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선아 씨와 그리고 안재욱 씨가 부부로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부부가 아닙니다. 부와 명예, 금술까지 모든 것들을 갖춘 법복 가족 부부로 이번에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호흡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부 호흡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철옹성 안에서, 법복 가족의 철옹성 안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입니다. 자, 오늘 과연 그 철옹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제가 좀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하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살짝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아빠는 한예니 대표 변호사에 엄마는 미국대 로스쿨 원장이고 거기다 외할아버지는 그 한민원 전 대법원장이잖아. 귀족이라고 귀족. 재벌보다 낫다는 법법 귀족. 주성그룹 부회장 들어오라고 해. 너야말로 아버지 뒷배 믿고 까부는 거야?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미친년이라면 저 미친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 현재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성의 상징 나근우 교수님이십니다. 변시 합격률이 2위라고요? 수업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가 뭔데 누굴 책임져? 애초에 너 같은 놈의 해리를 흘려 이 집안에 들어온 게 문제지. 언제부터 법대로 했다고 절차들을 따지고 그러는 거야? 우리 목표는 매출, 리걸 마인드 아닌 비즈니스 마인드. 내가 내 사무실에서 네놈 눈치라도 보랴. 해율이한테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면 네가 나가는 거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도 없이 안방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돼. 재밌네. 난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가질 수 없으면 망가뜨리기라도 해야죠. 당신이 지금 남한테 윤리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웃기다고. 이제 그냥 날 쳐 날 치라고. 한민원의 사위이자 한율 부장의 애비 나근우 장인. 뭐 얼마나 더 근사한 그림이 필요해요?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게. 집안까지 지저분하게 끌고 들어오지 말고. 주성을 건드려? 사돈 쪽을? 사돈 쪽이니 건드려보는 것도 괜찮지. 크리스마스 펀드 때문에 전 재산 다 잃고 그 피눈물을 쓴 유서를 보고도 너는 이걸 모른 채 하란 말이 나와?
지금 그쪽 자매 싸움에 우리 검찰청 등 터지는 거야? 여전하시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말 그대로 노욕이 되십니다, 원장님. 그 인간이 그걸 안 막았을 땐 작정하고 길을 터준 거야. 그럼 엄만 처음부터 타깃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네. 우린 지금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절대 티내지 말고.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지금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제 하다가 대권 주자라니요. 피비린내 나는 정권 이야기 되면은 제 딸년이 그 정권을 잡는 겁니까? 왕도 되고 그렇게 멋지게도 살아볼까 해. 저년 모가지 틀면 내가 아주 대한민국 세게 흔들 큰 거 한 방 던져준다. 이제 우리도 받을 거 받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죠. 딱 당한 만큼. 산소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거구나 맛을 보여줘야 숨 붙어있는 고마움을 알지. 주인한테 으르렁대는 똥개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죽어나가지. 그럼 그냥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야. 와우,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런 걸 연기 파티라 그러나요? 연기력들이 다 정말 후덜덜입니다. 요즘 말로 대단합니다. 워너비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부터 이 정말 루틴이 있는 뭔가 규칙이 있는 법복 가족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철옹성을 좀 빨리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기 감독님과 김선아 씨, 안재욱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의 주역분들이신데 우리 유영기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와 함께 연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 연출을 맡은 유영기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말까지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도 여름 되기 전에 다 해놔서 사실은 숙제를 내고 숙제를 일찍 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아직 안 해주는 그런 기분?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떨까라는 심정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숙제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건데.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정말.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선아 씨, 안재욱 씨도 지금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김선아 씨부터 역할 소개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아입니다. 네, 한 3년 정도 만에 안방극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에서 한혜률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진짜 오랜만에 또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예전이랑 또 분위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긴장도 되고 또 많이 또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봤는데 6개월 전에 그 촬영장에서의 기억이 또 막 새록새록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때 또 함께했던 분들도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상 소감을 해주시는 것처럼 김선아 씨는 여러 가지 지금 교차되는 생각들 네 좋습니다. 안재욱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판사 출신이자 로스쿨 교수를 맡고 있는 나근우 역할의 안재욱입니다. 촬영 내내 뭐 긴장된 마음과 또 즐거움으로 현장에 임했고요. 지금 제 마음은 열심히 숙제를 냈는데 네. 오답이 좀 없기를 바라는 선생님께 최대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숙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숙제할 때는 내가 이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표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제작 발표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저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대신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마이데일리의 이승길 기자님, 오센의
강우영 기자님, 조이뉴스 이사의 박진영 기자님,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의 강효진 기자님 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성함과 그 매체 이름은 생략하고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유영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해오셨던 작품들이 또 대단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보셨을 때는 해오셨던 드라마 색과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의 연출을 맡게 된 소감과 함께 이 드라마를 선택하신 이유 여쭙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해오던 작품의 결과 이런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가족이라는 테마로 여태까지 쭉 많은 작품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톤이 달라서 그렇지 저희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도 사실은 가족이라는 어떤 테마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톤이 좀 다르지만 어떤 그런 소재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거는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하신 분들한테 이 대본을 소개를 받고 읽어보니까 기존의 어떤 법률 드라마나 이런 법 드라마하고 좀 많은 좀 차이점도 있고 또 흥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작들은 이제 가족 드라마가 물론 의학 드라마도 있었지만 가족 드라마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도 네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어디서부터 끊어졌나요? 아마 감독님 대답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서. 감독님 대답 중에. 네. 네, 일단 들어오면 말씀 주세요. 여러분 놀라셨죠? 예, 지금 저희 생중계 송출에 조금 이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기자님들께서는 이게 업무거든요. 보시면서 지금 기사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착오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혼란을 초래한 거죠. 예, 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IT 강국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독님께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딸 서영이라든지 그 전에 브레인도 연출을 하셨고 최고의 사랑도 하셨죠. 최고의 이혼이었죠.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작품을 연출을 하셨었는데 그 전작들과는 결이 좀 다른 작품,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제가 여태까지 쭉 해오던 작품들이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소재로 해서 제가 많이 거기에서 좀 탐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작품도 조금 톤은 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법복 가족의 어떤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가족이라는 공통점은 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획하신 분들한테 대본을 소개받았을 때도 굉장히 좀 다른 결의 이런 어떤 법률 또 이런 드라마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흔쾌히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사실 조금 전에 송출이 중단됐을 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심경이라든지 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예, 또 뭐, 생중계 명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심경은 뭐 어쨌든 연출자로서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뭐 기획을 한다거나 또는 기획이 돼 있는 걸 소개받았을 때보다 기쁜 건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뭐 약간 이야기기도 하지만은 이 작품을 쓴 것은 사실은 전문 뭐 작가님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직 변호사분들이 쓴 대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리얼하고 법조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쓰셨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가님들이 전업 작가님은 아니시고 현직 변호사분들이 한 몇 분이 모여서 몇 년 동안 기획하고 노력하신 성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같이 이제 대본 작업을 또 몇 개월 같이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극적인 상상이 덧대어졌겠지만 정말 또 사실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선아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려 3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라 지금 팬분들도 환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께서도 굉장히 설레어 하실 텐데 예. 이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일단 대본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영화와 다르게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에는 완고를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근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반에 이제 몇 부 정도 받고 이제 읽었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처음이었고 일단 법조계라는 것도 처음이어서 근데 검사인데 이 가족 전체가 법조계에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한 이 가족 전체의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이 1부에서 2부 넘어가고 2부에서 3부 넘어갈 때마다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너무 긴장하게 되고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또 작가님을 바로 뵈러 갔었는데 정말 그 작가님,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바로 해야겠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크게 생겼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선아 씨가 꼽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만의 매력 한 가지를 꼽는다면 끌린 매력. 긴장감. 긴장감. 그 긴장감이 또 고스란히 엔딩 맛집으로 향하고 있나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은 안 볼 수 없게. 그럼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예. 자, 안재욱 씨. 지금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촬영을 마친 지금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안재욱 씨께 질문 드릴게요. 드라마 마우스 속에 연쇄 살인마 역할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직도 그 역할에 이제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나근우 캐릭터는 마우스 한서준과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보입니다. 자,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또 이번 역할도 마우스 같은 반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 뭐 지금 질문 속에 네. 그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다르게 보여야 보이죠. 되고요. 또 어떤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 드리느냐 뭐 그런 숙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할 때도 그 마우스 때도 그랬지만 나근우라는 역할을 왜 나한테 왜 하자고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본을 접하고 이제 내용을 접한 후에 야 이거 막중한 책임감이 좀 있겠다. 반전이 있군요. 싶었고. 반전이 있어. 네, 그래서 뭐 저와 가까운 이제 지인들하고는 상의를 하면서 그 마우스에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반전만큼 이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나근우의 어떤 그 반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이제 비춰질지 그게 제 고민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게 흥미와 재미로 또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그때 난리였잖아요. 한서준 1화 마지막이었죠? 1화 마지막.
할 때 표정 바뀔 때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이번에도 왠지 안재욱 씨 때문에 소름 끼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름 끼쳐요. 자, 여러분 그 소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나근우 그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그 포인트랑 반전 매력 하나씩만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십니다. 글쎄요, 이제 뭐 이틀 후에 첫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이제 보시고 느끼시겠지만, 글쎄 어떤 포인트라기보다는 제가 연기한 나근우에게 얼마큼 제가 절실하게 다가가느냐, 누군가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모든 상황이. 근데 그걸 애써 또 내가 힘들면 힘이 든 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걸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절제되어 있는 그 속에 그 저의 그 내재된 그 마음가짐과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 부담을 갖고 그걸 또 풀기 위해서 연기를 했고요. 뭐 외적인 모습에서도 늘 빈틈없어 보이는 단정함과 어떤 그 뭐 의식 있는 어떤 그 소신이 뚜렷한 말투나 어떤 그런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근우의 어떤 그 마음들, 아니 그런 모습, 뭐 정말 깔끔한 외모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소신, 그거는 평소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멀쩡할 때 보셨던 거고 제가 멀쩡할 때만 봤나 봐요. 네, 하여튼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네. 그 얘기가 포인트 같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안재욱 씨에게도 이렇게 많이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작품이네요. 나근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현기 감독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그간 수많은 법조인과 상류층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도 많고, 이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만의 차별화 뭘까요? 그 우리나라에 많은 법조인을 그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명작도 많았고, 그래서 법조인들의 비리라든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 논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많았죠. 그리고 좋은 작품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면서 부담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뭐 차별점이라기보다도 그 저희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법조 카르텔을 다루고 있는데,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독점, 뭐 과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법에서는 뭐 굉장히 독과점을 굉장히 그 강한 법률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 법으로 제한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뭉쳐서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했을 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선한 사람들이나 아무런 어떤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악영향이라든지 뭐 그런 점들이 저희 작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 여기 이제 신구 선생님이 하는 건 이제 전 대법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신데 손자든 이제 로스쿨을 다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법률가 내지는 지망생이에요. 그런 어떤 가족 내에서도 어떤 같은 어떤 관심사로서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가족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굉장히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직된 어떤 조직이나 사회 그런 구조들이 얼마만큼 개인이나 사회에 폐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탐구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별점이 확실한 그런 소개를 해주셨고, 그 더불어서 또 질문 주셨어요. 그걸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법복 가족인 것 같습니다. 왜 법복 가족으로 대표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뭐 지금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그 집안이
가상이지만 그 남산 중턱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집이에요. 물론 남산 중턱에는 그렇게 큰 집이 실제로는 없지만 그만큼 거기가 그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그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왜 저 사람들은 저기서 살 수 있게 됐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범할 수 없는 어떤 자기네들만의 굳건한 철옹성 같은 것으로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어떤 일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똑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웃들에게, 사회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법관, 뭐 로스쿨 원장,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오니까 예 그런 점이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그 철옹성, 뭐 가상으로 만들어놨지만 철옹성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법복 가족의 미래, 한혜율, 나근우 부부 이야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많은 기자님들께서 두 분의 부부 호흡을 궁금해 주셨어요. 여타의 부부와는 다른 아슬아슬한 지점이 존재할 것 같은, 예, 그리고 그걸 또 굉장히 연기하실 때 잘 해냈을 것 같은 믿음이 드는데, 두 분 부부 연기하실 때 우리 선아 씨, 김선아 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혜율과 나근우는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뭐 둘이가 아슬아슬하다기보다 부부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점을 둔 것은 검사인 한혜율과 아내인 한혜율, 그리고 엄마 한혜율, 또 딸 한혜율의 이 좀 차이점을 두고 일단 연기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모르겠어요. 이제 검사 한혜율과 나근우 앞에서의 한혜율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나근우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한혜율의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칭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대본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조금 이제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앞에 이제 요런 거는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내신 거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은 안재욱 어떠셨나요? 선배님과는 예전에 이제 봉사단체를 오랫동안 함께해서 따사모? 네, 그렇죠. 예. 예. 사석에서는 뵌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극중에서 또 이렇게 작품을 함께한 적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했고요. 또 좀 떨리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모르는 분이랑 연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같이 봉사만 많이 했었는데 연기로 만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시고 또 가끔 또 웃겨주시고 그래서 예, 조금 나근우와 다르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이 자리 빌려서 네. 또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재욱 씨. 글쎄 뭐 지금 뭐 작품 속에 관계된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부 연기의 거는 이제 중심. 선아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횟수로도 막 20년 넘 정도로 이렇게 오랜 친분이 있었는데 작품 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김선아 씨를 대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 실생활과 연기에서는 다른 느낌일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날 이렇게까지 쳐다봐도 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해도 되나? 마음을 안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러면 그냥 친분으로만 남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아주 정말 철저하게 한혜율이었네요. 네, 부부는 부부지만 하여튼 묘한 감정에 제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그 인내해야 되는 어떤 저만의 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하여튼
그 표현을 그만큼 잘해 주었다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촬영 잘했어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한데 왜냐면 거의 20년 동안 지금 친분이 있으셨던 분들인데 그 감정이 진짜로 느껴질 정도로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드라마 끝나면 얘 나한테 어떡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갑게 네. 한다고 막 이러면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너무 좋은 추억 궁금합니다 정말. 만약에 안재욱 씨 그렇다면 다음번에 차기작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어떤 역할로 좀 만나보고 싶으세요? 이건 질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건 이번 작품 결과를 좀 보고 네, 이건 저의 뜻대로 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위트 있으세요 정말. 위트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연기 감독님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김선아, 안재욱, 이미숙, 송영창, 신구, 오형경 정말 이 배우분들을 법복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라인업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 중에 법복가족의 미래는 한혜열, 나근우 역의 김선아, 안재욱 배우를 캐스팅해야 했던 이유. 김선아와 안재욱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대본을 이제 쭉 보니까 굉장히 떠오르는 배우님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선아 씨나 뭐 다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좋아하던 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다 그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역할이 사실 어려워요. 그 용어 쓰는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안재욱 배우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20대 때부터 굉장히 그 뭐랄까 정의롭고 따뜻하고 이런 어떤 로코 주인공을 많이 했지만 제가 바로 그 전작에 아까 마우스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런 어떤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연기자로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충분히 나근우 역할이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고, 예, 우리 김선아 배우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했는데 두 분 다 정말 잘해주셨죠. 예. 정말 꼭 두 분 이어야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네, 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철옹성한 법복 가족의 사생활을 다루는 드라마인 만큼 사실 가족 구성원도 중요하고 이 구성원 간의 팽팽한 연기 대결, 요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극 중에 가족으로 만난 이미숙, 송영창, 신구, 오형경 배우와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먼저 안재욱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정말 뭐 사실 우리 현장은 정말 우리가 이제 프로답게 현장에서 이제 배우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마음껏 표현을 하고 이 능력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국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좀 중견 선배님들이 좀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매일매일 나가면서 기대가 커요. 이제 선배님들과 이 씬을 만들어갈 그 생각에, 대사 호흡을 맞출 생각에 너무 기대가 크고 더욱 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저를 이렇게 좀 죄어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너무 매력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뭐 환산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그냥 늘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네. 지금 안재욱 씨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안재욱 씨 진짜 오랫동안 봤잖아요. 지금 표정은 신인 때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드라마에 또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꽤 많이 나와서 네? 얘네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농담이지만 하여튼 저는 늘 그 하루하루가 기대 속에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 네. 기대되는 그 촬영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정말 가뿐했을까, 뭐 정말 신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김선아 씨. 네, 저도 안재욱 선배님처럼 진짜 느낌 비슷한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저조차도 이제 안재욱 선배님을 제가 정말 신인 때, 어릴 때
그때부터 이제 브라운관에서 뵀었고 선배님들 거의 다 뭐 전부 다 너무너무 그 TV에서 뵀던 분들을 이번에 처음 뵌 분들도 많아서 이게 촬영장을 갈 때마다 사실은 약간 TV를 보는 느낌도 있고 이게 매일 뵈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까 저조차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던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그런 촬영장이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긴장감이죠. 네네네. 예. 감독님이 사실 제일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팽팽한 연기를 다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제일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뭐 즐거운 긴장감이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모이셔서 좋은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또 연출부가 또 부족하면 또 누가 될까봐 연출부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굉장히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마음으로 이제 존경심도 생기고 뿌듯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유현기 감독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참 현장이 사려 깊은 현장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아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인터뷰에서 이번에 첫 검사 역할 그리고 또 법 쪽의 이야기다 보니 스스로에게도 도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준비 과정이 있으셨는지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일단 도전하는 모든 역할들은 다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또 막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검사는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검사로서만 다가가야 할까 또 검사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를 놓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간 한해류를 놓고서 인간 한해류인데 검사이고 또 장녀로 태어났고 집안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법조계에 있는 엄마 아빠 또 그 집안 환경에 있는 한해류로서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성격이나 캐릭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캐릭터 만드는 거에 조금 중점을 많이 두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법학 용어 같은 것도 사실 생소하잖아요, 우리는. 네, 많이 생소하죠. 네,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읽고 외우고 많이 그냥 대본을 이번에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학창 시절에도 이 정도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본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도록 저희 작가님께서 저희 연기자분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켰던 그런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좋습니다. 다음에 안재욱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맡으신 나근우 캐릭터는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집안 안에서는 그저 장기판의 졸로 불과한 조례 불과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인터뷰에서 이방인 같다라고 본인께서 표현을 하실 만큼 법복 가족들과 완전히 뒤섞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나근우 캐릭터가 다른 법복 가족에게 동화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글쎄 뭐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한다기보다 첫 방송이 나가야 좀 그렇죠. 이게 탁 속 시원히 풀릴 텐데. 그럼 제작 발표를 일요일로 미룰까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첫 방송이 나가면 그 궁금증이 이제 풀리기라도 하잖아요. 해소가 되잖아요. 저는 그 집안에 살면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심지어 우리는 그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는 씬을 그 몇 개월 내내 촬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배우 안재욱으로서는 선배님들과 하는 씬들이 그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슛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너무 숨조차 못 쉴 정도의 그 온 식구가 저에게 보내는 그 레이저가 있어요. 그 레이저 눈빛과
무시와 경련. 그래서 하여튼 정말 이번 촬영하는 내내 그 숨막히는 그 긴장감이라는 거 그 어느 때 연기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재욱은 설렜지만 나근우는 숨 막혔던 건데. 그렇죠. 네, 그 하루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많이 오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야, 빨리 보고 싶네요. 안재욱 씨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는 그냥 방송 보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본인이 누군가 시청자 중에 어느 일부분은 저를 또 좀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또 제 편이 돼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분명히. 예. 자, 나근우 캐릭터가 다른 법복 가족에 이제 동화하지 못하는 이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세 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의 수식어는 가진 자들의 추락 스캔들입니다. 수식어가 이렇게 잘 알려진 수식어를 제외하고 세 분께서 만약에 수식어를 붙여준다면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이런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자, 감독님. 어렵네요. 어렵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의 염치에 관한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염치에 대한 드라마. 염치. 염치. 염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드라마. 자, 그렇다면 김선아 씨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선을 넘은 자들의 최후? 선을 넘은 자들의 최후. 궁금하다. 추락 스캔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후 어떻게 될지 안재욱 씨. 저는 뭐 연륜의 극치? 이거는 그냥 작품에 임하는 배우들이 그쵸. 모든 그 연륜이 쌓인 배우들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연기의 어떤 최고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 싶습니다. 극대화를 만나볼 수 있는. 네. 너무 궁금해요. 진짜. 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예. 왜냐면 지금 안재욱 씨가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에서 그 연령대가 딱 중간 정도신 거죠? 그렇죠. 딱 중간에서 봤을 때 그 선배님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무척 궁금하지만 이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실 또 연기는 또 얼마나 뛰어날지 궁금합니다. 자, 김선아 씨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태생부터 다 가진 자 맞죠? 뭐 태어날 때부터 부와 권력 손에 쥐고 태어났던 한혜류. 네. 자, 외적인 스타일이나 분위기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부와 명예, 능력까지 갖춘 워너비 검사 스타일 연출법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법 쪽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흔히 좀 메이크업도 잘 안 하고 그냥 여자 검사님들이나 워낙 변호사님, 바쁘고. 네,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안경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할 때 머리 그냥 질끈 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리 법복 가족이어도 제가 이제 귀족 이렇게 좀 있는 집이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한혜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선을 잘 넘나들면서 그 뭐 스트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너무 넘지 않는 선에서 메이크업도 그렇고 헤어스타일은 이번에 항상 좀 짧거나 이제 뭐 각 드라마 각 작품마다 좀 많이 바꿔온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좀 편견을 조금 깨보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길러서 약간 롱 스타일로 또 조금 해본 것도 있고요. 예. 선을 넘나드는 스타일이네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안재욱 배우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역시나 스타일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극 중에 수려한 외모를 가진 로스쿨 교수로 나오시는 만큼 수트 패션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공개된 스틸에서도 다양한 수트 패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근우 캐릭터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글쎄 그 집안의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저는 당연히 잘 차려 입어야 되기도 하고 또 나근우 개인의 뭐 정서나 어떤 그의 센스도
또 정돈된 어떤 단정한 모습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 인지도도 꽤 있는 교수라면은 또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딱딱한 스타일을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서 또 포인트를 줘야 될 땐 줬고요. 하여튼 최대한은 근데 너무 넘지 않는 하여튼 그 단정함, 네, 단정함을 선은 안 넘는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아, 나그누의 이번에 스타일, 수트 스타일 저 되게 궁금한데 자꾸 제가 궁금하다고 또 기대된다고 얘기한다 하시니까 이번엔 말을 아껴볼게요. 그냥 저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기 감독님, 배우분들에게 스타일링이 있다면 감독님께는 세트 작업이 그런 또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앞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원래는 없지만 그 남산의 예. 그런 철옹성 그 세트 작업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든 연출자들이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 할 때 자기 미술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뭐 당연한 의무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어떤 법조 가문의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한 어떤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집을 어디다 지을까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집 짓는 게 허가가 안 되는 곳이 서울에 어딜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권력을 누려온 곳은 어딜까? 사대문 안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남산 중턱에다가 짓게 된 거고요. 그 안에 내부도 굉장히 미술 감독님하고 해서 좀 그동안 조금은 그래도 좀 독특한 집의 구조도 만들어보고, 특히 그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말하고 먹는 곳에 한번 신경을 써보자 해서 요번에 그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집안에 있는 다이닝룸을 굉장히 네네. 신경을 쓰시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공간이라면 뭐 미술품이라든지 소품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소품도 신경 썼죠. 소품도 신경 쓰고,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이제 그 가족 응접실 같은 곳이랄까, 그 사람들이 대를 누려서 오던 거, 기득권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것이 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일제 시대부터 그 법조인으로 활약했던 어떤 고등 법관들, 그런 어떤 초상화를 붙여놓는다거나, 하여튼 이 집안의 어떤 이러한 전통을 나타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먹는 것도 좀 달랐나요? 먹는 아까 다이닝룸 굉장히 신경 그렇죠. 쓰셨다는데. 먹는 것도 네. 좀 다르죠.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그 우리 음식 소품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집의 분위기에 걸맞는 음식 세팅을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연기 대결뿐만이 아니라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의 법복 가족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죠. 탐욕은 언제나 탐스럽다 라는 말에 대해서 세 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늘 철학적인 질문들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탐욕은 언제나 탐스럽다. 이 말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유영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탐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탐스럽지 않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만큼 유혹이 강하고, 또 그리고 한 번 정도 저 과실을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따서 먹는 사람의 어떤 차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탐욕으로부터. 김선아 씨. 진짜 어렵다. 아마 이 작품이 이제 토요일에 공개가 되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탐욕은 언제나 탐스럽다.
그 탐욕이라는 게 이게 너무 넘쳐도 인간이 불쌍해질 것 같고요. 너무 없어도 또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또 탐욕이 또 반대 그 뭐 절제라는 것도 하기 쉽지가 않고 해서 사실 제일 평온하게 사는 게 가장 스트레스 없이 살고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걸 더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참 중간을 안다라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탐이라는 게 붙는 순간 굉장히 넘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마지막에 불리한데 안재욱 씨 기대가 큽니다. 탐스럽다는 말 자체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과를 전혀 모른다면 예상을 못한다면 이것이 뭐 독이 될지 득이 될지가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결과는 알고 있지만 안 걸리길 바랄 뿐이고 나에게 그 일이 생기질 않기를 바랄 뿐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건이 됐으면 손이 나도 모르게 가 있고 또 감정이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미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분들로 하여금은 뻔히 옆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그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밝혀져서 어떤 뭐 해답을 찾게 될지 실마리로 풀리게 될지를 이제 보시게 되는 게 또 이 드라마의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겠죠. 그렇죠. 참 그렇네요. 정말 듣고 보니까 누군가는 다 알지만 나만 걸리지 않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의 출발이기도 하고 추락의 출발이기도 하는 게 탐욕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본의 아니게 마지막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도 모든 분들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세 분 모두에게 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안지옥 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첫 방송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눈여겨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어우. 이건 나중에 하는 게 나았어요. 아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그 아까 하이라이트를 우리 처음에 보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전체 60분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깐 어디 다녀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하는 내내. 전편이 하이라이트다. 그 정도의 긴박함과 그 스피디한 어떤 이야기 진행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움찔하는 순간조차 조금 용서하지 않을 만큼 숨막히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10시 반 전에 미리미리 화장실 다녀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김선아 씨.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대본을 봤을 때도 1부에서 16부까지 벌써? 뭐 이 정도로 1부 끝. 그래서 빨리 2부, 빨리 2부, 3부, 4부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정말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긴장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단 1분 1초 또 놓치시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한계 감독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러닝 타임이 총 16시간이잖아요. 1시간씩 이제 16개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보시면은 조금 이런 정도의 얘기구나라는 걸 아시겠지만 사실은 회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좀 더 예측하지 못한 어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얘기라든지 사회 어떤 구조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시청자분들하고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벌써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뭐 이것저것 사실 나라 안팎으로 사실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뭐 해서 사실은 조금
재미나고 뭐 코믹하고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좀 더 보시기에 좋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뭐 웃음을 선사하거나 하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게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아 씨. 네, 오랜만에 제작 발표회 하면서 또 긴장도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박경림 씨가 또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또 더욱 더 즐겁게 또 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좋고요. 저희 엠파이어 법의 제국 또 지난 6개월 동안 작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세 계절을 정말 쭉 이어서 저희 스태프분들, 뭐 배우분들, 모든 제작진분들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재욱 씨. 네, 그 드라마를 한창 촬영할 당시에 지난 가을, 겨울, 봄까지 그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스태프 배우들 열심히 그 여러분들께 멋진 선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추억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극복하고 열심히 촬영한 만큼 이 코로나와 모든 아픔,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연기 감독님은 그동안 참 뭐 가족의 사랑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노애락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받는 작품들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연출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선아 씨와 안재욱 씨 정말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사랑한 배우들이신데 이 두 분께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 작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그래서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이 배우분들이 어떤 변신을 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는 9월 24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초반에 송출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제작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